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진행을 맡은 담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텐션부터 다르네요. 아, 네. 역시 인사는 네. 밝은 목소리로 해야 된다고. 제가 이거 편집을 하고 네네. 홍보를 하면서 네. 몇몇 분들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아, 네. 되게 그래서 좋네요. 같이 하는 여자분 도대체 누구냐?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낭낭한 분 누구냐? 그 꿀팁이랑 맛집 많이 적어주시는 분 누구냐고 엄청 피드백. 그러니까 담이 팬이 복 받으실 거예요. 네, 담이 팬이 이미 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어머. 근데 팬들이 좀 샤이해. 너무 좋아. 저도 샤이하거든요. 전면에 나서지는 않더라고요. 안 샤이했으면 유튜브로 갔죠. 지금 이렇게. 근데 왠지 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조만간일 것 같네요. 저도. 네. 그러면 우리 또 화면에서 만나요, 여러분. 다 같이 후라이팬 들고 한번 만나는 거예요. 네, 정모 가나요? 너무 좋죠. 네, 팬 사인회 이렇게 팬에 해주고. 그렇지. 너무 고양이 그려드릴게요. 네. 안 좋아하시면 뭐 쫀쫀이 음식 같이 달걀 나눠 후라이라도 하나 그려드려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미세먼지를 요즘에 폐로 아주 열심히 정화시키면서 지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쵸. 네. 마스크를 쓰기는 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 참아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도 저랑 미세먼지 피해 가면서 무사히 스튜디오로 와주셔서 감사해요, 경준. 네. 그런데 오늘은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동영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은 저와 경준 둘이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준은 잘 지내셨어요? 저요? 저도 미세먼지 때문에 극혐하잖아요. 미세먼지 엄청 싫어하잖아요. 저는 기분이 날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영국 가면 힘들 남자겠구나. 근데 또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의 차분함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 비 내리는 청량함이나 이런 건 좋은데 이거는 막 진짜 지구에 재앙이 온 것처럼. 어제는 정말 심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어제는 그 팔당 그 리버사이드 팔당 DT점 스타벅스에 가끔 네. 가요. 제일 예쁘다는 스벅 중 하나.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앞이 안 보였어요. 아주 뿌였어요. 정말 지구에 종말이 온 것 같이. 그 한강도 되게 어두침침하게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그래서 오히려 해가 지고 나니까 더 깨끗해진 느낌? 근데 그것도 가로등 밑에 가면 막 되게 뿌였다. 가면 안 돼. 함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날파리만 가는 거예요. 누가 제로 이렇게 미스트 뿌려놓은 거. 안 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응으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인데요. 네. 경주는 오늘 음식 주제를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거의 뭐 없어서 못 먹어요. 정말요?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제가 봐도 오히려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디저트를 즐기는 그 베리에이션이 아무래도 제가 본 그리고 저 주위의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선택지로 이것에 많이 손이 가서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의 추론입니다.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여자분들은 워낙 다양한 네, 많이 드시잖아요. 분들이 많으니까 저를 포함하여. 저도 마카롱 같은 거 뭐 선물만 해봤지 이렇게 찾아보면 마카롱 맛집 지도도 있고 엄청 많아요. 저도 어제도 막 시켜 먹었는데. 직접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딴 지역으로 원정을 택배 받았어요. 가서 저도 어제. 막 포장해 와서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저예요, 저 어제. 인천에서 어제 택배 받아서 그거 먹으려고 한 달 기다렸어요. 네.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올리셔가지고. 네, 그래서 여자분들은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를 즐기시는 분이 많은데 남자분들이 오히려 그래서 요거 하나에 집중을 해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눈치 제 생각은 채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들으시면서 눈치 채셨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요,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다른 것들도 맛있는 게 근데 많다. 정작 다양하게 막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기성품들을 맞아. 이렇게 수시로 잘 챙겨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있어요. 저는 해장용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시원하고. 네, 저는 취하면 버릇이 꼭 집에 가면서 유제품 콘 아이스크림을 근데 먹으면서 그게 가요. 좋대요.
유제품이 좋대요. 다음날 속이 약간 그래도 약간 누그러진 편해요? 느낌? 네, 그건 아직 간이 싱싱해서 그런 건가요? 위장이 알코올 맛을 제대로 못 봐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술을 너무 연달아 달리다가 안에 힘들면 그러니까 우유? 밖에 가서 모두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사온다는 핑계로 바람도 쐬면서 좋다. 네 여러 가지 챙겨 와서 노나 먹죠. 자 좋다. 같이 술 깨고 뭐 다음 자리 갑시다 혹은 뭐 이만 집에 오.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약간. 좋은 사람이네요. 경준.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술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네 이렇게 마치 술 먹고 들어오면서 아빠가 아이스크림이나 치킨 이런 거 막 사오는 그런 느낌으로. 정작 저희 아버지는 안 나중에는 그러는데. 나중에는 경준이 그러면 되죠. 네. 네, 저희 그래서 본격적인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토크 시작 전에 오늘의 순서는 경준 그리고 네. 담이 순서로 제가 먼저 정해졌습니다.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네. 아이스크림의 풍미를 결정하는 네, 특급 뭐 재료나 아니면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바로 유지방입니다. 유지방. 그렇죠. 유지방.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이라 하면 흔히 뭐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네. 샤베트 같은 빙과류 아이스크림 맞아요. 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네. 다미는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식사 같은 걸 하고 난 후면은 샤베트를 너 되게 배부르니까. 선호하고요. 네, 좀 상큼한 거. 음. 그런데 좀 이게 뭔가 단게 땡길 때는 아무래도 유지방 들어간 것 쪽을 때에 따라 먹죠. 다르다. 그렇죠. 굉장히 모든 건 현명하네요. 랜덤? 어떤 거를 이렇게 올디펜즈라고. 진영을 나누지 않고 그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선호도가 덜한 걸 수도 있고요. 특정 아이스크림에 이렇게 매몰되지 네. 않아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네네. 근데 제일 현명한 소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배부르면 오히려 찾지 않고 배불러 죽겠는데 굳이 내가 막 꾸역꾸역 밀어 넣어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미가 살이 안 찌나 봅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니 감사는 한데 그럼 네. 앞으로도 잘 가려볼게요. 아니, 봄이 온다. 팬들도 다 듣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래요. 달릴게요. 네. 특히 부드러운 크림 맛 있잖아요. 네. 요게 바로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유지방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원유랑 당분 그리고 물하고 공기를 1대 1대 3.5대 4.5 비율로 섞어서 만드는데 1대 3.5 대 4.5. 네, 그러니까 원유 1, 당분 1, 물 3.5, 공기 4.5. 공기반 소리. 그렇죠. 공기 반 아이스크림 공기가 반. 하는 일 많구먼. 네. 아주 훌륭하구먼. 이건 뒤에 가서도 말씀드릴게요. 공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전체로 따지면 비중은 적어요. 이 유지방이. 하지만 아이스크림의 맛과 종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먼저 네. 유지방 함량에 따른 아이스크림 분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유지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은 원액에 들어있는 유지방 함량이 12%가 넘는 12%? 네. 주식 수익률 얘기하는 거 같네. 네. 12몇 프로에서 12% 이런 느낌. 네. 네. 수익률 좋네요. 네, 유지방 네. 수익률. 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라인인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하겐다즈나 베스킨라빈스 같은 많이 부드러운. 네, 아이스크림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아이스크림은 우유 맛이 아주 진한 게 특징이죠. 네, 네, 그렇죠. 네, 풍미가 좋은 대신에 뒷맛이 좀 텁텁하고 갈증도 좀 유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칼로리가 아주 높죠. 그러네요. 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중에 좋아하는 라인이 있나요? 저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좋아는 해요. 네. 나뚜루에서는 요거트 맛이랑 녹차 맛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그리고, 저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여성분 이꼴 녹차 아이스크림은 진짜 싫어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깔끔해요. 마치 그래서 남자한테 그런 것 같아. 그 초코? 자모카 아몬드 허지 같은 커피 자모-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자모카 아몬드 허지를 이게 여성분들은 많이 약간 좋아하시죠. 녹차 근데 많이들 공감할 수 틀리지 있는 않아요. 스테레오 타입 네. 같아요. 그렇지 그냥 않아요? 그런 뭐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음. 과자나 빵이나 이런 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그냥 저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베스킨라빈스에서는 저도 자모카 아몬드 허즈도 좋아하는 하는데 그 처음 샤베트 봤어요. 종류에서 레인보우 샤베트. 레인보우 샤베트. 네. 아. 레인보우 샤베트.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먹잖아요. 그럼 자모카 아몬드 허지는 네. 좀 텁텁해질 때쯤에 레인보우를 탁 먹는 거야. 음. 그러면 마치 후식으로 본식 후식 나눠 먹는 느낌? 근데 좋아요. 레인보우 샤베트는 약간 음. 좀 더 화학적인 맛이 많이 나지 않나요? 그렇죠. 오히려 색깔도 약간 그렇고. 애플민트? 애플민트도 괜찮죠. 그렇죠. 그런 알죠, 쪽이 알죠. 오히려 우리가 아는 어. 샤베트랑 가까운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뭐 투게더 있죠, 이런 근데 컵에 오늘 파는 제품. 진짜
자모카 아몬드 허즈도 그렇고 투게더도 그렇고 네. 참. 특히 투게더. 예, 탄산이랑 같이 먹으면 큰일 나는 투게더. 왜요? 빵 터져요. 그거 아, 실험 입에서? 못 봤어요? 네. 그 콜라랑 투게더랑 그 밀크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네. 입안에 넣고 그 뱉지 않고 참아보기 그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절대 못 참아요. 이렇게 빡 터져요. 용가리처럼? 네.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두 개를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본토크로 돌아가서 네. 컵에 담긴 이런 아이스크림 있죠. 네네. 뭐 투게더나 뭐 구구 크러스터 네. 이런 등등 이런 거는 대부분 유지방 함량이 10에서 12% 사이예요. 이런 라인은 또 레귤러 아이스크림이라고 네. 부릅니다. 네. 프리미엄보다는 살짝 덜하지만 풍미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렇죠. 라인대라고 할 수 있고 음. 그리고 유지방 함량이 5에서 7% 정도면 젤라또로 분류한다고 해요. 더 쫀쫀하고 약간 맞아 더 깔끔한 맛이 있어요. 네. 젤라또. 네. 이탈리아식 전통 오. 아이스크림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젤라또는. 네. 우유 맛이 약한 대신에 네. 칼로리도 낮아요. 근데 음. 여기서 칼로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의외잖아요. 네. 유지방 함량이 적은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젤라또는 굉장히 쫀쫀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거 뒤에 가서 설명도 드릴게요. 오. 네, 이 밖에 유지방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빈과류, 아삭아삭함이 생명인 네. 그리고 칼로리가 높은 유지방 대신 무지 유고 형분을 2% 이상 넣은 샤베트가 있습니다. 샤베트도 좋아요. 네. 유지방 함량에 따른 아이스크림의 분류는 대략 요 정도 되는데 유지방은 풍미뿐 아니라 미끌미끌한 조직감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투게더나 메로나 같은 아이스크림 질감이. 되게 미끄덩하잖아요. 맞아요. 살짝 녹으면 네네. 네, 그런 게 다 이 유지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원료를 배합할 때 이런 유지방 말고 유화제 있죠. 이 부드럽게 네, 해주는 네. 유화제를 그건 왠지 몸에 안 좋은 느낌이 드는 단어인데. 그쵸 이제 뭐 유지. 베스킨 라빈스 창립주가 어. 이 테이스팅을 너무 많이 네. 해서 뭐 이걸로 병이 생겨서 저도 막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말도 한창 있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 유화제의 역할은 물과 친한 친수성 아미노산과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아미노산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화제가물과 유지방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결합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런데 이 결합 과정에 아이스크림의 맛을 결정해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지방끼리 엉켜붙어야 베어 물었을 때 미끄덩 끈적끈적한 조직감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네. 이제 물과 유지방의 결합을 어느 정도 깨뜨리느냐가 아이스크림의 맛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지방끼리만 최대한 뭉치게끔 하는 게 이제 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들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게 그런 노하우? 노하우가 이제 맛의 차이로 바로 연결이 되는구나.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아이스크림 부드러운 맛과 쫄깃한 맛. 네, 이것에 대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아까 네. 뭐 젤라또 얘기하면서 네네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면 네. 파는 제품의 부드러운 식감을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네, 안 돼요. 하드. 네. 근데 하드밖에 안 만들어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아이스크림 공장에는 요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주는 기계 프리저가 있습니다. 프리저? 네, 전설의 포켓몬 아니고요. 네. 이 프리저라는 장비가 원통형 냉동 장비예요. 그래서 냉각 장치랑 칼날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냉각 장치는 프리저의 내부 표면 온도를 영하 40도씨로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원액이 내벽에 닿는 즉시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철판 아이스크림의 원통형 버전?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칼날은 중앙에서 드릴처럼 윙 회전하면서 벽에 붙은 아이스크림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통형 철판 그러네요. 아이스크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스크림 속에 공기가 얼마나 섞이느냐입니다. 공기 반 소리 반. 네. 아이스크림 원액과 공기를 함께 분사해서 이것들이 섞이면서 부피가 팽창했을 때 급속 냉동시킨 것이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이 되는 것이죠. 부드럽게. 네. 그래서 이 부피가 커지는 현상을 오버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스크림은 일종의 거품인 거죠. 공기가 이만큼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달걀인자로 머랭 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프리저가 그 칼날로 머랭을 막 치는 거지. 그런 거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아이스크림인 겁니다. 네, 이것의 상당 부분이 공기로 채워져 있는 신기해요. 것이죠. 공기가 참 많은 역할을 해요. 네. 공기 안 좋아지면 이제 우린 미세먼지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미세먼지 공기 아이스크림. 그렇죠. 미세먼지 머랭 쳐서 어쩔 이렇게 수 호로록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 네. 그런데 이 기체는 액체와 고체와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네. 쉽게 꺼져요. 그래서 김이 금방 빠진다고 볼 수 있는데
해서 거품이 꺼지지 않게 영하 40도씨에서 급속 네. 냉동을 시키는 겁니다. 40도. 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이 아, 영하 네, 40도요. 네.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다를 것이죠. 수밖에 없네요. 네. 보통 뭐 집에서 아이스크림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근데 보통 아무리 집 냉장고가 안 돼요. 차갑다고 해도 안 돼요, 영하 안 돼요. 20도씨 이하로 더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음. 그래서 이렇게 맛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기를 급속 냉동해서 확 빠져나가지 않게 그렇지. 잘 쟁여두는 게 기술력의 차이가 아무래도 집에서 네. 하는 거랑 공장에서 하는 거는 집에 아이스크림 다르겠죠. 공장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맛이 그러니까요. 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에는 전체 부피에서 공기가 적게는 10%, 많게는 60%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60%.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맛있는 거품을 냠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공기가 많이 들어가 식감이 부드러우면 무조건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리미엄 라인들이 있죠. 네. 여기는 공기가 20%가 채 안 돼요. 뭐 이것도 그러니까 뭐든 많지만 적당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젤라또 드디어 나옵니다. 젤라또 좋죠. 의외로 유지방 함량이 5에서 7%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어쩜 그리 쫀득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이는 공기를 적게 주입해서 그만큼 아이스크림 자체의 밀도를 올린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 대신 정말 아이스크림의 순수 정말. 밀도만으로 승부를 보는 거죠. 아. 네, 덕분에 프리미엄 아이스크림과 유사하게 무거운 맛이 나는 겁니다. 대신 유지방 특유의 텁텁한 맛은 오히려 안 나고 그래서 더 진하고 더 아이스크림이 진하고 쫀쫀하고 쫀쫀하고 뭔가 대신 에기스를 깔끔하고 먹는 듯한 그러니까 샤베트인데 뭔가 더 찐찐한 샤베트를 먹는 그런 느낌이 가끔 있어요. 특히 베리류 그쵸. 이런 거 먹을 때. 쩍쩍 소리 나면서 맞아. 네, 다 맞아, 이유가 맞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공기에서 비롯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빙과류가 더 시원한 이유. 음. 네, 물론 유제품도 맛이 있지만 네. 정말 더워서 미치겠거나 그렇죠. 다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배불러서 죽겠는데 디저트로 그렇죠. 유제품을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 바로 빙과류를 찾는데 예를 네. 들면 빙빙바 같은 그렇죠. 네, 속에 얼음이 한가득이죠. 아삭아삭한 팥이랑 같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 있는 거, 이렇게 주물러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얼음. 그럼 시원하잖아. 손도 시원하잖아 여름에. 네, 오히려 너무 차갑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런 빙과류 아이스크림이 다른 아이스크림에 비해 시원한 이유는 진짜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쌀로 밥 짓는 것 같은 당연한 진짜? 얘기인데 속에 얼음이 씹히기 때문이에요. 네, 얼음이 있으니까 그만큼 더 시원하고 차가운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이나 레귤러 아이스크림의 얼음 알갱이 크기가 네. 35에서 55 마이크로미터예요. 근데 빙과류 아이스크림은 얼음이 55에서 70 정도 된다고 더 해요. 크구나. 네. 그래서 55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면 네. 혀에서 얼음이 느껴지는 게 이제 정석이죠. 그러니까 음. 55 마이크로미터가 이 빙과류 이 얼음 알갱이 크기를 이제 좌우하는 어떤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빙과류는 서서히 얼려서 얼음 결정이 커지더라도 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음. 이 말은 뭐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과는 다르게 된다.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수 있다. 있다. 그리고 그게 별로 차이가 안 난다. 맞아요. 만들어 파는 제품. 왜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통 있잖아요. 네.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뭐 안에다 뭔가 맞아요, 넣고 맞아요. 이렇게 손잡이 꾹 끼면은 좀 있다가 거기에 뭐 환타 같은 거 미숫가루 맛 담아서 이런 거. 맞아. 미숫가루 맛이랑 네. 환타로 보통 많이 해 드셨어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냥 슬러시에 넣을 만한 음료수들을 그런 거. 그렇게 틀에 담아서 막대기 꽂으면 정말 그 빙과류 하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해 먹었는데. 요구르트를 얼려 먹거나. 아우, 요구르트는 또- 딱 얼려서 뒤부터 이렇게 그렇죠. 그거야말로 정말 빙과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돌돌돌돌 돌려가면서 껍데기 껍데기 이렇게 껍데기라고 해야 근데 되나요? 케이스 유산균은 이렇게 여전히 따서. 살아 있으려나? 그거는 궁금하네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이 빙과류 말씀드렸는데 얼음의 비중도 네. 맛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요. 프리저에서 간 나온 아이스크림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공장에서 간 나온 아이스크림은 그 우리가 약간 퍼먹는 그런 쫀쫀함보다는 오히려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유사한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갓 프리저에서 나온 아이스크림은 좀 부드럽게 네. 이렇게 곧 녹을 것 같은 그런 빙빙 느낌. 돌려가며 혀로 모양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오. 텐션인 거죠. 이게 되게 놀랍죠? 네, 부드럽고 연한 딱 그 상태인 건데 오. 이때의 온도가 영하 4도에서 6도씨 정도고 그 음.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수분 중에서 55%만 얼어있는 상태라고 해요. 네. 네. 하지만 일반 아이스크림은 프리저에서 1차로 얼린 아이스크림을
영하 35도씨의 냉동 창고에서 2차로 얼려서 동결률을 90%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게 유통 과정에서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막 집까지 와서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못 바로 먹죠. 먹고 이러니까. 네, 다 이게 유통 때문에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딱딱해지면서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따금 여름철에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꺼낸 아이스크림 네. 되게 딱딱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느 정도 딱딱하냐면 유통기한이 지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 네. 한 이게 10년 여기 얼고 있던 건 아닐까 너무 싶게. 숨겨놔서 그동안 못 찾았던 막 그런 것들. 맞아. 근데 한때 여름 뉴스에 이걸 가지고 강도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오. 그 되게 빡 언 비비빅으로 네네네. 아 그 진짜 음료수 캔 옆구리를 빡 쳤는데 음료수 캔이 터졌어요. 맞아. 어. 맞아. 난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추리 소설 약간 그런 건데 뭐 맞춰봐라 뭐 이런 퀴즈 같은 그런 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봐라. 살인 뭐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그래서 흉기로 얼음을 쓰는 거지. 거기서 그 녹으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썼던 게 얼린 동태였어요. 얼린 동태로 사람을 죽인다고요? 오.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 있었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 도구를 쓸 수 있었던 것이 뭐 꽃병, 무슨 망치 이런 게 있고 하나는 동태탕 같은 걸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지문도 하나도 안 나온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경찰관이 반짝해가지고 생각해나는 게 이 동태가 얼었으면 그걸로 이제 흉기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오, 맞아. 얼린 건 엄청 네. 단단한 거야. 갑자기 분위기 가쁜 추워. 갑자기 이렇게 네. 막 닭살이 돋았어요. 여튼 그 땡땡 얼은 그 네. 하드는 진짜 캔 음료를 박살낼 정도의 위력이라고 그럴 하니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급하게 드시는 분들, 특히 이 약하신 아. 분들은 이가 바로 부러질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치과에 여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1차로 이렇게 딱딱해진 상태에서 냉동고 깊은 곳에서 더욱 딱딱해져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로 살짝 조심해야겠어요. 깨물어 본 다음에 이게 맞아. 감이 잡히잖아. 내 이보다 더 셀 것 같다는 견적이 나오면 과감히 시간을 두시고 여유롭게 그렇죠. 드시는 이렇게 거는 컵에 잠깐 두세요. 네, 이렇게 긴 추천드립니다. 유리컵에 넣어두시면. 네, 그런 거는 또 상온이 적절해요. 내 이로 굳이 이길 생각 하지 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굳이 이겨서 뭐예요? 싸워서 득될 게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비비빅 있잖아요. 비비빅을 우유를 넣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갈아가지고 쉐이커에다가 먹으면 약간 팥빙수 느낌 나고 맛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음. 대학생 서포터즈들 데리고 네네. 한창 실험 콘텐츠를 막 제작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네. 비비빅으로 끓이면 팥죽도 아 만들어 정말 먹었었어요. 팥죽이 돼요? 근데 맛은 대박이다. 막 완전 그렇게 팥죽까지는 아닌데 물론 더 추가로 뭐 그 떡도 넣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가능은 하다. 네. 결국 오케이. 그것을 얼린 게 비비빅이니까 그렇죠. 하긴 팥이니까. 네, 가능은 합니다. 단팥이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과학에 대한 뭐 이런 아이스크림에 대한 과학에 대한 네. 것들을 알아봤고 제가 또 잡상식 전담이니까 네. 이제부터는 아이스크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이 3,000년 전부터 눈과 얼음에 과일즙을 섞어 먹었다는 것이 가장 오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옛 이집트에서나 바벨론에서도 설탕을 친 과일을 얼려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은 동굴에 눈과 얼음을 보관했다가 음료수를 차갑게 해서 병사들에게 나눠 먹였다고 하고 이게 사실상 원조인데 그 로마의 네로 왕자 있죠? 네. 그렇죠? 미친 아티스트. 네로. 네. 포도주에 과일 섞은 것을 알프스 산에서 가져온 얼음에 얼려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동 기술이 없는데 자기 아랫사람 시켜서 그 만년설 그 높은 대단하다. 곳에서 으다다다 빨리 가져와서 그거에서 딱 먹은 거죠. 가져온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야 돼. 네. 그리고 산 또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냉동 관련 기술이 아예 없었을 시대인데 역시 사람이 궁하면 통한다고 다 방법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292년 마르코 폴로가 중국으로부터 돌아와 물과 우유를 얼려 만드는 법을 유럽에 전했고요. 프랑스 왕 앙리 2세의 왕비 까트리네 드 메디치는 아이스크림 요리사를 자신의 고향인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데려왔으며 1685년 헨리 4세의 딸이 영국 찰스 1세와 결혼할 때 도버 해협을 건너가
뭐 라즈베리, 오렌지, 레몬 등을 넣어 영국의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요리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방금. 아이스크림 그 말이 요리사. 되게 네. 그 말이 되게 신선했어요. 아이스크림 전문가 이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요리사가 있었던 거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게 정말 요리죠. 흔치 않은 정말 이 그쵸. 왕들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클래스가 요리에 준하는 거의 그런 거였다고 만약 할 수 파티셰로 치자면 뭐 몽블랑만 하시는 파티셰 음. 아니면 뭐 마카롱만 하시는 파티셰 막 이런 거 있지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한 종류의 파티셰 같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얼마나 신기했을까? 뭐 젤라또 만드는 분이면 뭐 젤라띠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쇼콜라티에처럼? 그렇죠. 네. 젤라띠에. 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는 시도가 계속되었고요. 그럼 우리가 먹는 형태의 그 근대 아이스크림의 시초 이게 어딜까? 제가 또 알아봤는데 그 모든 게 그 기원과 원조를 찾기엔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뷔페와 마찬가지로 네네. 근대 식문화를 리드하는 나라는 역시 프랑스입니다. 아 역시 프랑스. 근데 이게 웃긴 게 1670년에 시칠리아죠. 네. 이탈리아 시칠리아 사람인 콜테리가 프랑스 파리에 프로코프라는 카페를 열고 휘핑크림을 얼려 그라스 아라샹디를 만들어 팔았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프랑스로 건너가 만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본 적이 충남이거든요. 근데 태어나고 자란 거는 서울이에요. 그래요. 그런 거죠. 그런 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그런 거.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탈리아 사람이 프랑스로 건너와서 아이스크림 만든 게 최초의 근대 아이스크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어울려요. 네. 그래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에 전해진 이 아이스크림이 네. 미국 볼티모어의 우유상인 야콥 후셀이 대량 생산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많이 찍어내는 우리가 제품화된 상품화된 아이스크림이 되었고요. 이 아이스크림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발전이 하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속 제조기라고 재료를 넣으면 이렇게 계속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대량 생산이 완전 네. 이렇게 구간만 커팅해서 내가 팔 정량만 이제 다시 담으면 되는 그런 대량 공정 방식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지속 제조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다이어트 문제.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딱 봐도 아이스크림이 다이어트에 적인 거는 모두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달달하고 하니까. 네.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은 그 분량에 비해 열량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지방이 8%인 일반 아이스크림은 100g당 180kcal의 열량을 냅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에 뭐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토핑이 더 들어가죠. 네. 그럼 열량이 엄청나요. 성인 남자의 1일 소요 열량은 2,500kcal인데 아이스크림 컵 한두 개나 아이스크림 바 몇 개만 먹어도 하루 열량을 모두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추가로 막 이것저것 먹잖아요. 아이스크림 후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추가로 먹는 음식은 모두 이제 비만의 요인이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쓸 에너지만큼 이상으로 먹으면 이게 다 이게 그렇죠.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열량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맛있으니까 알면서도 먹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 따지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건강상 추가로 말씀드리면 평소에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을 주의해야 합니다. 맞아요. 머리 띵하잖아요. 네네. 이게 찬 음식의 영향으로 뇌주위 혈관이 수축된다고 해요. 위험하대요. 엄청 네네. 위험하대요. 되게 위험하대요. 네네.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젖산이 쌓이면서 혈관을 더욱 수축시켜서 통증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편두통 환자한테는 그 외부 산소 공급을 차단시킬 만큼의 엄청난 위험성이 있는 게 바로 이 여름철 급하게 먹는 아이스크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굉장하네요. 네, 빙그레 공장 직접 방문해 아이스크림에 숨겨진 과학마저 부드럽게 들려주신 LG 사이언스랜드의 이영애 기자님, 아이스크림과 관련한 역사 및 과학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뤄주신 사이언스 타임즈의 이종호 과학저술가님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감사합니다.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이제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저는 그냥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러니까 인상적으로 먹었던
아이스크림 3개를 꼽아봤거든요. 네, 다미 팬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은 어딜 가야 하나를 되지?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남았을까 싶어. 아,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나요? 재밌었어요. 신명나게 둘이 같이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의 픽은 아주 생커먼 음식을 좋아하는 제가 네. 마음에 쏙 들었던 그런 아이스크림입니다. 첫 번째 게 이제 시드니 달링하버의 젤라티시모라고 있어요. 젤라티시모. 젤라토시모. 네. 여기에 패션프룻 맛이 있거든요. 근데 패션프룻이라는 과일 자체가 굉장히 셔요. 패션 프루츠. 그렇죠. 진짜 좋아해요, 아, 저. 정말? 그러니까 정말? 뷔페에 응. 가면은 어, 이렇게 맞아요, 반 맞아요. 잘라서 퍼먹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들 막 윙크하면서 먹는데 자꾸 윙크 내죠. 근데- 나 지금도 생각하면서 윙크했잖아. 근데 그렇게 끼 부리고 교태 부리는 맛을 어, 먹는 것 아. 같아요. 정말 셔요. 근데 정말 신데 정말 맛있어요. 자몽이랑 맞아요. 이거 먹으면 막 섞어 먹으면 극대화돼요. 기름진 거 싹 내려가고 완전 다시 시작할 입맛 수 있어, 산뜻해지고 저도 산도 있는 과일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네요. 저 자몽 덕후인데 그래서 자몽 저 좋죠. 막 에디터명 이런 것도 자몽이었고 막 뭐 제 필명이나 이런 별명도 다 자몽으로 쓰고 막 이러거든요. 좋아요. 근데 패션 섞어 프루츠 드셔도- 진짜 맛있어요. 네, 꼭 드셔보세요. 그 맛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와, 진짜 먹어보고 싶다. 네, 진짜 압도적인 산미 천국이에요. 네. 제가 처음 먹어본 젤레또라고 해야 하나? 그 슈퍼마켓이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말고 뭔가 더 홈메이드 같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에서 7%. 근데 궁금한 거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젤라또라 그래도 네네. 과일이 베이스인 라인들은 약간 쫀득한 거보다는 샤베트 비슷하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쫀득했어요. 오, 얘는 과일인데도 네, 쫀득했던 비결이 걸로 뭘까? 그 머랭 치듯이 엄청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와, 과일 쫀쫀하게. 액은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쫀쫀하게. 아무튼 엄청 쫀쫀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팔뚝 힘으로 머랭 치듯이 뱅글뱅글 저어서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핸드메이드의 비싼 아이스크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제가 처음 호주에 갔었던 곳이 시드니였는데요. 네. 이 달링하버 근처에 젤라띠시모라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아마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빨간색으로 젤라또시모라고 적혀 있고 안에 흰색 글씨로 이렇게 한 번 더 적혀 있는데 이게 그 가게에 있는 초코는 누가 봐도 이제 꾸덕 꾸덕 딥한 벽에 던지면 착 하고 붙어서 안 떨어질 것 같은. 그러지. 약간 녹아야 흘러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마저도 안 그런- 녹아 흐르고 거기 다 붙어 있을 것 같아. 거기 찰흙처럼 붙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초코예요. 거의 지점토다. 그 느낌이다. 그리고 베리 종류는 한눈에 봐도 막 갈아 놓은 게 군데군데 보이는 그런 비주얼인데요. 제가 그 호주에 호텔 인턴십을 하러 갔을 때 처음 먹고 그러고서 맛있다 하고는 이제 몇 년을 잊고 지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승무원이 돼서 처음에 시드니 비행이 나왔을 때 여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걷다가 이걸 딱 봤는데 선조가 도루묵 생각하듯이. 그렇지. 네. 나는 젤라띠시모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다시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딱 먹었는데 한 입에 웃음이 피식 나는 거야. 이제 옛날에 먹었던 그 말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왜냐면 그때는 승무원을 하고 싶어서 호텔 인턴십을 갔던 거예요, 사실. 그랬는데 이제 승무원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스크림 먹는데 나한테는 너무 좀 내 감회가 새롭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맛이라 더 기억도 나요. 맛도 있지만. 지난 날을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맛이었군요. 같은 장소에 같은 맛이 있는데 나만 바뀌어 있는 그런 느낌. 신기하다. 보통 시절에 따라 입맛이 뭐 좀 변하기도 하고 보통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 나중에 이걸 먹고 맞아. 달라져서 예전이랑 다른 애를 많이 하지 맞아. 같은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게 근데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는 내가 이런 젤라또를 파는 아이스크림에 갔으니 평소에 먹던 거 말고 새로운 걸 먹어봐야겠다. 그리고 되게 비쌌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어렸을 때니까 당시 아이스크림이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그런 게 많이 있지도 않았고 해서 비싸지 않았는데 그 가게는 그거에 대비하면 비싼 거예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못 먹어본 맛을 먹어야지라는 생각에 고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냥 레몬이 아니라 이걸 고른 이유가 그래서 패션프루트를 먹었는데 시긴 신데 이게 너무 당황스럽게 신 거죠. 엄청 신 거예요. 네. 근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좋긴 좋았는데 좀 너무나 당혹스럽게 쉬었던 거죠. 근데 나이를 이제 먹으면서 신맛을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아니고 시드니 비행을 갔을 때 먹었을 때는 이제 약간 각오를 하고 시킨 것도 있고 예전보다 산미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된 것도 있고 하니까 전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런 차이는 있었어요. 그럼 젤라또 집이니까 네. 라틴 이탈리아어로 표기돼 있나요?
뭐 그거까진 진짜 기억이 안 나. 레몬이 리모네로 되어 미안해요. 있다든가.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냥 궁금했어요. 미안해요. 네. 네. 다음에 또 가면 세 번째 또 그곳을 네. 인상 깊게 가게 된다면 한번 볼게요. 네. 기억이 날 테니까. 네. 아무튼 저는 그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쫀쫀이. 세상 쫀쫀이. 아니, 이런 아이스크림이 있어?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바로 로마에서 먹었던 지올리티 아이스크림인데요. 그중에 리소. 쌀맛입니다. 리소. 네. 네, 로마는 워낙에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렇죠.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도 아이스크림 먹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근데 흔히 말하는 로마 3대 아이스크림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지올리티 아이스크림입니다. 지금 약간 배틀 트립을 사운드로 듣는 기분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명한 곳이 또 파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보다 저는 여기가 더 맛있었어요. 지올리티가. 네. 이게 1900년대에 생겼는데 여기만의 비밀 레시피가 공개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더 이제 독특한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좀 신기했던 건 거기 들어가니까 빵을 또 엄청 팔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잘못 온 줄 알았어요. 네네. 빵을 막 쌓아놓고 파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예쁘기는 했어요. 막 이렇게 디저트류라서 딸기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예쁘기는 했는데 네. 저는 이제 빵 순위가 조금 아니라서 스치듯 안녕하고 아이스크림에게 달려갔습니다. 네. 근데 너무 다양한 맛이 있는 거예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아, 여기서 저의 지올리티는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네. 궁금하시죠? 네. 2부에 걸렸으면 좋겠다. 가위바위보 해야 되는데 네. 제가 한번 열심히 이겨봐야 되겠는데 뭐 네. 그래도 경준이 준비해 오신 게 너무 재밌어서 저도 열심히 듣다 보니 시간이 너무 잘 갔네요. 뭔가 이제 저도 뭐라 그래야 되지? 저번에 8챕터하고도 모자랐다고 막 네. 되게 고해성사했잖아요. 마무리에. 네. 좀 더 핑퐁이 되는 토크 둘이, 주제가 네. 뭔가를 건져와야겠다 이런 것도 조금 바뀐 것 같고 대본 쓰는 요령은 생겼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무사히 잘 해서 너무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얘기 듣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쵸. 저도 아이스크림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제도 먹었는데. 저도 이거 대본 쓰다가 식구들한테 뭐 음.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나 이런 거를 역으로 질문을 하는데 네.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제 말을 싹둑 자르고 그래서 역시 본인의 의식의 흐름을 네. 따라가는 토크. 기억 니은 디글리엘의 효과가 이 정도다. 이렇게 주제어만 꺼내도 다 거기에 매몰되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네. 그러니까 드문드문 생각이 나요. 맞아, 아이스크림 가지고 무슨 얘기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또 사 먹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경준과 함께 좋아하는 음식인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서 너무 좋았고요. 아쉽게 제가 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닿았으면 좋겠네요. 2부에 다미가 나올지 제가 나올지 네, 기대해 네, 네. 주세요. 예.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래 개면서 설거지하시면서 혹은 운전하시면서 출근하시면서 퇴근하시면서 이럴 때요. 한번 저희 기억 니은 디귿 들어보세요. 네. 저희랑 수다 떤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산책할 때도 가끔 듣는데 좋아요. 그리고 수다를 좋아하시는 주변의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도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저는 데려다 놓고 앱 깔아줘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조금 이따가 저희 별책 부록 때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 이따 봐요. 이따 봐요.